오늘은 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합. 사주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합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물론 충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합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합이 변화를 많이 부르는 거죠. 사주에서 말하는 합의 종류에 어떤 게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간합이 있어요. 천간의 합인 간합. 그리고 간합이 있으면 또 지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방합. 그리고 삼합. 먼저 간합은 천간합인데요. 앞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합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5개 단위로 나누게 되면 10천간을 5개씩 그럼 이렇게 5개 단위로 서로 짝을 지어서 합을 맺는다는 거죠. 갑과 을이, 을과 경이, 병과 신이, 정과 임이, 무와 개가 그래서 이렇게 합을 이뤄서 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합을 이룬 천간이 다른 오행으로 바뀌게 되는데 갑기의 경우에는 토로, 을경의 경우에는 금으로, 병신의 경우에는 수로, 정임의 경우에는 목으로, 그리고 무게의 경우에는 화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실제 사주를 분석하면서 이 천간합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게 되냐 아니냐는 다른 오행들 간의 관계에서 따져봐야겠지만 이 천간합으로 변하는 오행의 단위는 자동적으로 다 암기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의합목, 무게합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간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천간합이 있으면 지지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합은 어떤 거냐? 그럼 일단 좀 12지지를 포국해 봐야 됩니다.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에 이렇게 포국을 하고 동서남북 방위를 좀 잡아볼 건 다음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걸 지구라고 하게 되면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게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자전축이 23.4도 정도. 그것도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팽이의 축이 약간씩 바뀌게 되는데요. 대략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되었을 때 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자전하게 되면은 이 지구가 같은 위도에 걸리게 되는 12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압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자와 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인과 해가 그리고 묘와 술이 그리고 진과 유와 그리고 사와 신이 그리고 오와 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지압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얘를 6개가 나오잖아요.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오미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요 다음에 방합할 때 또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이 자축과 오미의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권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지합으로 분류할 것인가가 좀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인해합과 진유합 이 같은 경우에는 수와 목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생목, 토생금으로 도와줘서 굳이 지합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목과 금이 강해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지합이 지합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묘술합과 사신합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명리학책을 보게 되면 설명할 때 묘술이 합해서 화로 변하고 사신이 합해서 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화와 수의 기능이 있느냐? 현실에서 보면 묘술합과 사신합수가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자축합과 오미합 같은 경우에는 북방과 남방의 권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합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해합과 진유합은 오행 상생 관계에서 수생목,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묘술과 사신은 이게 화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묘목 중에는 지장간 중에 화가 1점 없어요. 술토 안에 정화가 있고 사신이 수로서 갈라 그러면은 사화 중에는 수의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신금 안에 임수가 있어서 이것을 쫓아가지고 수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 정화와 임수 둘 다 중기라는 거죠. 지장간의 중기.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압으로서 그렇게 다른 오행으로 변하거나 다른 오행을 상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억지스럽거든요. 다만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지압에서 자축도 아니고 오미도 아니고 사신이나 묘술합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인해합과 진유합인데 이게 상생관계에서 수생목, 토생금의 관계도 있지만 이 인목의 경우에 굳이 해수가 오지 않더라도 자수가 오더라도 수생목이 될 텐데 그보다도 해수가 오는 게 인해합으로서 목성이 훨씬 더 강하게 발휘된다는 거예요. 해중 간목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진유합의 경우에도 유금이 훨씬 더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압의 경우에도 인해합과 진유합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축이 토의 기능으로서 강하게 좀 묶이는 것 그리고 오미가 화의 기능으로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합이 나오게 되는데요. 방합은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쪽의 세 개가 이게 겨울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수를 상징하게 되고 동쪽의 세 개가 봄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행상 목을 상징하게 되고 남쪽의 세 개가 여기가 여름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오행상 화를 나타내게 되고 서쪽의 세 개가 가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계절적으로. 그리고 오행상으로는 이게 금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근데 사주에서 보시면은 오행상으로 이 동서남북의 추나 추동에 몰려있는 이 지지들이 서로 나란히 붙어있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너지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임묘진이 목을, 사오미가 화를, 신유술이 금을, 해자축이 수를 이런 거를 방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모였게 되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힘이 강해진다는 거고 그 해당되는 이 오행의 정도가 굉장히 힘이 강해진다는 거고요. 무리를 지어서 같은 권역에 있기 때문에 무리류자를 써가지고 이런 거를 류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합 또는 류합이다 이거를.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지금이 겨울인데요. 겨울의 경우에도 이 3개월이 다 겨울이지만 이 동서남북의 정방향에 있는 계절들 얘들은 겨울과 봄의 절정, 여름의 절정, 가을의 절정 이렇게 절정의 기운을 나타내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계절을 시작하게 되는 달이 있고 절정을 이루고 나면 계절이 마무리되는 달이 있게 되죠. 봄도 마찬가지고요. 여름도 시작, 절정, 마무리. 가을도 시작, 절정, 마무리 이렇게 되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의 원국이나 운에서 이 각 계절의 권역들이 서로 맡아주던 역할들이 사주나 운에서 다른 권역의 다른 역할을 맡게 되면은 그 세 개가 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인목이 다른 권역, 화의 권역으로 가서 다른 역할, 절정 역할을 맡은 오. 권역과 역할이 다르죠. 봄과 여름으로 권역이 다르고 시작과 절정으로 역할이 다르고 또 다른 권역, 가을의 영역으로 와서 마지막 남은 역할, 마무리를 맡은 이 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세 개가 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삼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 4칸 단위로 합을 이루는 거죠. 이 삼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우리가 흔히 4살 톨이 잘 맞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4칸으로 이루어진 이 삼합의 영향을 암시하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 비껴서 이런 식으로 삼합을 이루게 되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삼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 이런 현상을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합은 사주에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신사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삼재의 경우에도 이 삼합을 준용해가지고 이 삼합의 제일 끝자리가 오게 되는 그 최종 3년을 이 삼합에 해당하는 띠들이 삼재를 겪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합이 이루고 있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오행들을 나타내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중기가 나타내는 오행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기가 나타내고 있는 오행을 시작과 끝을 나타내게 되는 이 모든 글자들에서도 여기와 정기의 그 오행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 오행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주의 합에는 4가지가 있다. 간합과 지합, 그리고 방합 또는 류합, 상합이 있다. 간합은 천간이 10천간이 5단위로 서로 짝을 맺게 되고 그 결과로서 목과 토금수 오행을 상징하게 된다. 그리고 지합은 지지간의 합인데 그 중에 일부는 방합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오행으로 변환할 힘이 사실상 없고 현실적으로 인해합과 진유합 정도가 지합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방합은 동서남북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방향에 있는 것들끼리 합을 모이게 되면은 나란히 붙어있게 되면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인묘진이 목을, 서오미가 화를, 신유술이 금을, 해자축이 수를 이룬다. 삼합은 각 방합의 시작과 절정, 마무리 역할을 맡은 각각의 지지가 다른 권역의 다른 역할을 사주 원국이나 대운 또는 세운에서 만나게 되면 그 3가지가 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오행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